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의 흐름을 읽는 방법인 시상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대로 이 단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상을 한자어로 그대로 옮기면요, 이건 시자에 생각상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또는 상념도 생각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상을 파악하는 건 시를 이해하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를 읽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상 같은 경우는요, 시인이 시에서 일정한 이제 질서를 만듭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개된다는 사실 이전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상을 또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거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 먼저 시인은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자신의 의도라던가 시의 그런 아름다움 또는 내용을 전달할지 시를 짓기 위해서 착상이나 구상을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 드러난 사상이나 감정, 그 다음에 시적인 생각이나 상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상이라고 합니다. 시상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이 모든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 이 점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배우는 시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시상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성경, 후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승, 정결, 그 다음 세 번째는 수미, 상관, 네 번째는 이제 점층이랑 점강인데, 점층은 점점 그 정도나 강도가 세지는 거, 넓어지는 거, 이런 걸 얘기하고, 정강 같은 경우는 점점 그 정도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박남수의 이 아침 이미지란 시를 보겠습니다. 이 시를 지금 공부하기보다는 어떤 시상으로 전개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자, 이렇게 제가 전문을 빠르게 읽었는데요.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 또는 시의 전개 방식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정답이 쉽게 나와야 합니다.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어둠에서부터 점점 어디로 가나요? 아침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 밤에서 아침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죠. 첫 번째,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그 다음에 아침이면 여기서 이제 어둠이 소멸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물상의 움직임과, 물상은 이제 사물을 얘기합니다. 밝게 빛나는 태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침이 이제 시작됐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 이렇게 세상은 개벽을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박남수의 이 아침 이미지 함께 다시 보시면 방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돼서 마치 이제 천지가 처음 생겨나는 아침 풍경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는 또 시간의 흐름도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시나 시조에서 자주 쓰이는 기승전결의 방식으로도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여기가 바로 이제 기에 해당합니다. 기라는 건 시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상을
일으켜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바로 승입니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 땅 위에 굴복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승이 된 거죠. 이 시상을 그대로 승계를 했다.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승을 이어가서 이제 시상이 전환이 됩니다. 그 시상이 전환된다는 건 새로운 어떤 대상들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어깨를 털고 이제 어둠이 간 거죠. 물상들은 새로운 것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실감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서 즐거운 지상의 잔치,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이런 물상들과 태양의 그런 깨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상을 했다라고 해서 시상의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러한 시상을 결론을 내는 결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라고 해서 기승 전결 이런 식으로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승전결의 전개를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상이 도입되는 게 기고요. 그것을 이어서 구체적인 전개를 하는 게 승.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많이 도입을 하죠. 그런 게 바로 전입니다. 그 다음에 시상을 마무리하는 결해서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승전결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 시상 전개 방식은요, 바로 성경 후정입니다. 이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싸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이건 이제 황조가인데요. 자, 처음에 먼저 뭐를 자연물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를 제시하고 있어요? 외롭다는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먼저 선자를 써서 경치를 말하고 뒤에서 후에서 이제 자신의 정서를 말한다 해서 성경후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후정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아놓으시면 꼭 황조가가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비슷한 시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나 사물을 묘사하고 나서 아까는 뭐였죠? 꾀꼬리. 그 후에 그것을 보고 느낀 시인의 감정이나 생각 이게 바로 뭐였어요? 외로울싸. 그래서 한시나 시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한시 시조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후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거 지금 무슨 말이지? 라고 알아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구어 같은 경우는 이 말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선, 경치할 때 경, 그 다음에 뒤후, 그 다음에 정서할 때 정.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어휘력을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펴볼 시는요, 김소월의 이제 그를 꿈꾼 밤이라는 시인데,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자주 배우는 수미상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전문을 읽어볼게요. 야밤중 불빛이 밝게 어렴풋이 보여라. 들리는 듯 마는 듯 발자국 소리, 쓰러져가는 발자국 소리. 아무리 혼자 누워 몸을 뒤채도 잃어버린 잠은 다시 안 와라. 야밤중 불빛이 밝게 어렴풋이 보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쉽습니다. 이것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첫 번째 행이랑 마지막 행이랑 구조가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머리수, 꼬리미,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이 있다라고 해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쉬운데 수미상관이 가끔 시가 길어지거나 또는 자꾸 다른 작품을 만나니까 낯설어서 잘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본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를 배우든 간에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 또는 첫 번째 행과 뭐 1연과 마지막 연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 또는 같은 구조면 수미상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꼭 같지 않더라도 이제 비슷한 구조가 보이면 이것은 수미상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미상관 같은 경우도요, 이 단어에 이미 의미가 있죠. 머리와 꼬리가 관련성이 있다, 상관이 있다. 자, 그래서 시의 첫연과 끝연을 비슷하게 반복하여. 그러니까 꼭 똑같지 않아도 비슷한 구조만 돼도 수미상관으로 봅니다. 배치하는 구성 방법. 시의 균형감과 완결성을 줍니다. 왜냐면 머리하고 꼬리가 똑같으니까 뭔가 딱 완결성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처음에 머리가 별인데
마지막도 별이야. 그럼 뭔가 이렇게 균형감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완결성을 주잖아요. 딱 끝난 느낌.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이 시에서는 강조하는 효과를 주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야밤중 불빛이 발갛게 보여라, 야밤중 불빛이 발갛게 어렴풋이 보여라. 이게 바로 김소월의 글을 꿈꿈밤이라는 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그리움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이제 연상입니다. 연상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하나의 시어가 시작해서 그것이 주는 이미지와 관련된 게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전봉곤의 피아노와 같은 작품 보세요.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처음에 보세요. 여자의 두 손이 바로 이제 건반을 두드리고 있죠. 그 두 손이 막 너무 모양이 율동이 있으니까 마치 이것은 이제 피아노의 선율이 됩니다. 근데 이 선율을 따라서 뭐가 신선한 물고기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손에서 펄펄 뛰니까 손이. 자, 그래서 이제 펄펄 뛰는 물고기가 된 다음에 어디로 이 물고기를 생각하니까 뭐를 생각해요? 바다가 연상이 되는 거죠. 물고기는 바다에 사니까. 그 다음에 바다를 연상을 하니까 뭐가 또 파도가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도가 뭘로? 이제 칼날처럼 아주 날카로워진 거죠. 그래서 피아노 치는 여자의 두 손, 물고기, 바다, 파도, 칼날 이렇게 계속해서 뭐가 된다? 연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동요랑 똑같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동요에서 즐겁게 배우는 연상작용이잖아요. 그 연상의 그 방식이 그대로 시에서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상을 보면요. 하나의 시어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주는 이미지와 관련된 다른 관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배우지만 막상 또 여러 가지 시에서 하나하나 스스로 분석하기는 또 이제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